제주시가 함덕리에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인데요. 이 변경안을 놓고 마을 안에서도 의견이 나눠지면서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위해 제주도의회를 찾은 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개인 재산권 침해를 했다면 고소하란 말이요. 검찰에다가. 함덕 사람들끼리 개인 감정으로 조용히 해,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시비는 끊이질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개인 싸움으로 한 걸 가져가지고 우리 토지. 기자회견 방해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합리적으로 의견 대신하시라고요, 나중에. 기자회견장에서 다툰 사람들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놓고 반대 측이 기자회견을 열자 회견장을 찾아와 방해를 한 겁니다. 갈등의 원인은 마라도 면적 4배에 달하는 함덕리의 보전관리지역 90만 제곱미터. 제주시가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진 주민들은 이미 주변에 시멘트 공장과 물류센터까지 들어와 있다며 형평성에 맞게 용도를 바꿔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2층 이상은 안 되고 그다음에 근생도 일부 제약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할 수 있는 게 많이 이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뀌면 공동주택도 가능하고. 하지만 해당 지역은 함덕 고자왈인 상장머체라 불리며 빗물이 지하로 쉽게 스며들어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으로도 지정된 곳. 또 다른 주민들은 이곳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되면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공장지대가 들어서고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도시계획 변경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입니다. 지하수가 함양되어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함덕 해변 수질 저하 등 함덕의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제주시는 생태계나 경관보전 등급이 낮아 올해 6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변경안을 고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토지적 평가 등급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데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도 남아있어 논란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자치 권한이 늘어난 주민자치회가 제주에도 처음 도입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없고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 중구에 있는 태화동 주민자치회. 출범한 지 4년째인 지난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갔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2개 동에서도 주민자치회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해마다 주민총회를 열고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 결산을 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어려워하시고. 이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를 개정하고 간사에 대한 수당 지급을 폐지해 간사를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반드시 주민총회를 열고 자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선택 사항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이달 초 제정된 제주도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에도 정부 방침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자치계획도 매년 수립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밀양시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사와 사무국을 설치해 급여를 지급하고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을 반드시 하도록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과
이렇게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주에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자치회가 중도에 멈추지 않고 튼튼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1949년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345명이 재판을 받으면서 모두 무죄 주장을 하였는데 345명 전원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형 등이 선고되었는데 물리적,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정상적인 심리와 판결을 거쳤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누님이나 저나 그러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육지 형무소로 가서 이제 행방불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오다가 어떻든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좀 이 정뚜르 비행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 어떤 그 시신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그 좀 이 고마운 뜻을 펼쳐서 다행히 우리 정뚜르 비행장에서 우리 저 작은아버지 그 유전자 검사 결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30은 그 봉안실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아버지 말고 또 그 위에 그 큰아버지까지 이렇게 돌아가셨었는데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가 저희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로 잡히는 것 같지만 그때 그 아픈 어떤 그런 상황들은 정말 어쨌든 바로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만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버지의 사형제가 깡그리 48년도에 전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든 없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당시 권력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또 진심으로 우리 사상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순이 삼촌이라는 연극을 제주어로 이제 지도를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제주의 사삼은 보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게 사삼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연극을 몇 년째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 재판이 끝나서라도 이 유족들을 또 아픈 가슴을 어떻게 보듬을 건가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피고인들은 강 무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무죄 판결 선고합니다. 전남 광양의 백운산 자락에서는 벌써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봄의 선물이라 불리는 고로쇠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2, 3월에 주로 수확되는데 이상 기온에 채취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해발 800m 광양 백운산 자락의 고로쇠 마을입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고로쇠나무 군락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백운산 일대 1680헥타르에 흩어져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올해 첫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나무에 작은 구멍을 뚫어 관을 꽂자 이렇게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 불렸던 고로쇠 수액입니다. 영하의 추운 밤 물을 빨아들인 나무가 따뜻해진 낮에 다시 달짝지근한 물을 뿜어내는 원리입니다.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출하 시기는 2월에서 1월 중순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저녁에 영하 한 4도 정도 내려가고 낮 기온 8도에서 10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광양 고로쇠 수액은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습니다. 해마다 90만 리터가 생산돼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농한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500ml 단위로 작은 용기에 포장이 돼서 또 전국의 택배로 주문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으니까. 봄을 가장 빨리 알린다는 고로쇠 수액 채취는 겨울을 지나 오는 3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오늘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흐리기만 하겠고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예년 기온을 9도가량 웃돌면서 반짝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남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대기질은 깨끗하겠고요.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구름의 양이 많아서 제주 전 지역에서 우중충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어제보다 7도 이상 높은데요. 현재 북부 지역 9도, 서부와 남부 지역 11도, 성판악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7도, 서부와 남부 지역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낮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 오늘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1에서 2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모레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오래 머물면서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제주도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MBC의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낮은 울타리 어린이집 가족 일동이 136만 3,170원, 새마을 지도자 안덕면 협의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영주 로터리클럽 골프 동호회 회원 일동이 100만 원, 대정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24만 550원을 전해왔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이 오늘 공개됩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오늘 오전 최종 권고안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권고안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을 최종 대안으로 선정했는데 최종 권고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요청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주 말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제3차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8년까지 550억 원을 투입해 말고기 품질 고급화를 비롯해 민간 승마대회와 우수 시수말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경주 퇴역마 휴양 목장 조성과 워케이션을 연계한 승마 산업 활성화, 전문 비육마 생산 장려 등을 추진합니다. 아내를 살해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2시 반쯤 제주 시내 주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아내는 다른 지역에 거주해 신변에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해 범행을 한 걸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챈 청소년 보호시설의 전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보호시설의 소장으로 일하며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5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 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전 소장이 가로챈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안을 제주도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제3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거쳐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과 전환 방법, 전환할 경우 수용성 제고 방안을 담은 정책 권고안을 김광수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공론화위의 심도 있는 논의로 결론을 내준 데 감사드린다며 향후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할 때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